자, 철학산책입니다. 철학산책. 지난주에 뵙고 이번주에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제가 논어를 읽었죠. 논어 사실은 논어 철학산책은 좀 지지부진했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번역을 못 구해서 그런 문제가 좀 많이 거기서 촉발된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문을 보고 이제 바로 잡는 것도 있었고 못 바로 잡은 것도 있었지만은 아무튼 좀 철학산책 방송을 많이 봐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사과드립니다. 제가 생각해도 좀 많이 지지부진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지난주에는 이번 주부터 도덕경어를 한번 읽어볼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최근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논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도덕경을 읽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원전을 하나 더 읽는다, 논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색다른 책을 좀 읽어보기로 했어요. 일단 여기 그 사진을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요 못생긴 아저씨가 누구냐면은 황제입니다. 황제.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은 황제라고 적혀 있죠, 그죠? 황제 다 머시기 이게 뭔지 모르겠다. 개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무식해서 잘 모릅니다. 아무튼 황제인데 그 황제가 누구냐면은 바로 그 사망오제라고 아시죠? 중국 역사를 좀 조금만 배워보신 분들 혹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사망오제가 누군지 아실 겁니다. 그 사망오제 중에 오제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바로 황제입니다. 황제. 공손헌원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공손헌원. 뭐 전설상으로는 그 누구냐 묘족의 치우를 막 이겼다 막 그런 전설도 있고 뭐 한남고기에서 그래서 막 그 공손헌원은 막 개새끼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요 사람이 황제라는 사람인데 근데 황제라는 사람이 그럼 왜 나왔느냐 이번에 읽을 책이 황제사경이라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황제사경. 황제사경이라는 거는 황제가 지은 뭐 네 가지 경 아니면 황제에 대한 네 가지 경전 뭐 이런 의미인데 사실은 황제가 직접 지은 건 아니에요. 황제가 그러니까 오제의 첫 번째니까 사실 지금으로 치면은 대략 한 뭐 기원전 3, 4천 년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그때 사람이 진짜로 이렇게 이름이 전해지는 거냐는 거는 사실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죠. 그죠? 뭐 기원전 5, 600년 경에 살았다는 노자도 뭐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학자들 사이에 막 갑론을박이 있는데 뭐 황제야 뭐 더 말할 게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사람이 뭐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철학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고대 동양 철학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전한대 있죠. 전한초에 중국 정치판을 휩쓸었던 철학 사주가 뭐냐고 물은다 그러면은 황로학이라는 게 있어요. 황로학. 이걸 이제 황로라는 게 황은 황제를 의미하고요. 지금 저기 나온 누르황자 쓰는 그 황제, 헌원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로라는 건 이제 우리가 아는 노자 아저씨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황로라는 거는 노자의 도에다가 이제 황제의 법술을 더한 법가적인 색채를 띤 도가사상을 보고 우리가 황로학이라 그러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황로학 그러긴 하고 그리고 실제로 사기에도 보면은 뭐 황로의 술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황로의 술 황로학에서 조금 경향이 바뀐 게 이제 동중서 때부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뭐 전 자세히 잘 모르니까 아무튼 이 황로학이라는 게 이제 표현상으로는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실체에 대해서는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노자가 썼다는 도덕경이라는 걸 일단 내려오고 뭐 진본 위작 뭐 이런 논란도 있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이제 내려오긴 하는데 황제가 썼다는 책은 내려온 게 없으니까 사실 황제의 글 아니면 황제에 대한 글이란 것도 사실 사기의 오제 본기나 아니면은 뭐 기타 전설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이제 부분적으로 내려오는 것 뿐이고 실제로 황제가 썼을 책이 지금까지 내려올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황로학이라는 게 도가적인 뭔가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추측을 해왔는데 근데 실체는 없는 그런 기묘한 학문이었다는 거죠.
한 시대를 주름잡았지만은 정작 뭔지는 잘 모르는 그런 거였는데, 그런데 바로 지금 방금 찾아보니까 73년이 아니네. 72년에 중국의 장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장사. 지금의 장사입니다. 옛날의 장사기도 하고 지명이 바뀌지 않은 곳이죠. 무안 있죠, 무안. 지금 역병 이제 진원진 무안 근처에 있는 곳인데, 무안보다 서남쪽인가요? 아무튼 그 근처에 있는 곳인데, 이 장사라는 곳에서 한나라 전한초의 그 장사왕의 재상의 무덤, 재상 가족들의 무덤이 발굴됩니다.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마왕퇴라고 얘기하는데요. 마왕퇴. 그 마왕퇴 안에서 비단에 쓰인 글들이 많이 발굴이 돼요. 한두 개가 아니라 엄청 많이 발굴됩니다. 우르르 쏟아져요. 그러니까 학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놀랐던 거죠. 전한초, 늦게 잡아도 전한초고요. 물론 이제 전한초에 만들어졌지만은 실제로 그 글들의 작성 연대는 뭐 소급해 간다 그러면 이제 전국시대 말까지 갈 수 있으니까 실제로 전국시대 말로 보고 있고요. 전국시대 말기의 글이 훼손 없이 그냥 그대로 온 거야. 그대로 학자들 앞에 드러난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되게 중요한 문헌이 뭐였냐면은 그 백서노자였죠. 백서본, 노자, 도덕경 백서본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백서노자라고 얘기합니다. 왕필이 주석을 달고 뭐 배모였더라. 아무튼 그 아저씨가 주석을 달았던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도덕경이 아니라 새로운 도덕경이 발견돼 버린 거야. 그래서 도덕경인데 우리가 아는 거하고 비슷할까 해서 사람들이 찾아봤더니 내용이 조금 다르네요. 결정적인 부분에서 좀 다른 것도 있고, 어떤 부분들에서는 이제 거의 같은 것도 있고 완전히 다른 것도 있고, 그래? 그러면 도덕경이 바뀌었네? 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전국시대 말기 도덕경하고 그다음 위진시대 혹은 한대 도덕경이라는 게 달랐구나 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아무튼 그런 식의 발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백서노자에 대해서는 지금 메인으로 다룰 게 아니니까 저는 그냥 넘어가고요. 요 백서노자랑 같이 발굴됐던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관자 뭐 이런 글들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 한 개가 바로 지금 읽을 황로백서입니다. 황로백서. 황제사경이라 부르는 황제의 네 가지 경, 뭐 그런 의미겠죠. 근데 그러니까 백서라는 게 비단이거든요. 비단 백자 써서 비단에 쓰인 글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백서라 그러는데, 이 황로백서가 발굴되면서 그동안 전한 초에 있었다고 하는 황로학에 대한, 그러니까 황로학 중에서 특히 이제 황제에 관한 글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체가 없었다가 문헌엔 존재했거든요. 사기에는 예를 들면 황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글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정작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글은 아닌 거야. 야, 이 새끼들아, 조용히 안 해? 정작 그 글들은 없었던 거죠. 근데 그 글들이 바로 마왕퇴 안에서 이렇게 부르르 쏟아져 나온 거예요. 황제에 대한 글이 4개나 나왔던 거죠. 이걸 모아서 우리가 황제사경이라 그러고, 황로학에 대한 백서다. 황로학에 대해서 비단에 쓰였던 글이다 그래서 황로백서라고 해요. 사실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 법가적인 색채가 좀 있다라는 건 알고 있고 도가적인 색채도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물론 이 글이 실제로 그 황제가 썼을 글일 리는 만무하고요. 아마 전국시대 말기 학자들, 특히 이제 아마 직하학파 쪽, 제 나라에서 나온 이제 법가학파 쪽 사람들이 쓴 게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학자들이. 뭐 저는 근데 뭐 저도 모르는 학생이니까 잘 모르고요. 아무튼 논문으로는 한두 차례 정도 이제 접해봤었었는데 직접 이걸 읽는 거는 처음이고, 읽고 나서 아마 또 어떤 느낌을 받게 되겠죠, 그죠? 아까 잠깐 조금 읽어봤는데 아마 법가적인 색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또 희한하게 도가적인 색채가 섞여 있더라라는 게 제 느낌이었습니다. 아무튼 보시고 여러분도 뭐 황로백서 이런 거를 현실에서도 보기 힘드실 거고 유튜브에서 보기는 또 더더욱 힘드실 테니까 아마 들어보시고 여러분한테도 유익하시고 저한테도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황제사경은요, 여러분이 뭐 황로백서는요, 여러분이
그 뭐야 중국인이라면 지금 이제 한창 역병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인이라면 뭐 자기 나라 말이니까 아마 상대적으로 쉽게 읽겠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힘들겠죠, 그죠? 그 어디 있습니까? 김선민이라는 분이 역주 뭐 자기 논문 쓰면서 옮겼겠죠, 그죠? 그 번역하고 이제 주석 달아놓은 게 있어요. 저는 주석은 안 볼 거고 번역만 볼 텐데, 네, 요게 번역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요거 말고는 우리나라 안에 뭐 특별하게 번역돼 있거나 그런 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여러분 대학교 도서관 회원이면 대학교 나오신 분들이면 도서관 아이디가 있으시면 그 아이디를 통해서 이제 무료로 또 볼 수 있으니까 웹에서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샀습니다. 자, 그래서 그 황제사경은 황로백서는 총 4개의 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경법, 두 번째는 경, 세 번째는 칭, 네 번째는 도원입니다. 도원. 이렇게 해서 아마 짧으면 4주, 길면은 뭐 한 8주간에 읽을 것 같습니다.